안녕하세요. 빅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서울 비강남 지역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강남권은 조금 집값이 소폭 하락했지만, 노원구와 같이 이제 비강남 지역은, 어, 두 달 만에 지금 1.6억이 뛰었다는 그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셋값은 또 61주째 서울 전셋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마저도 옛날에는 강남권 주택 소유자들 위주로 이제 그 주택을 증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서울 전역에서 지금 주택 증여가 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이런 이재명 정부의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서민들이 이제 급전을 빌리기 위해서 또 자동차 담보 대출 요것 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는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도 외곽 지역 중심으로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그 4월 첫째 주 서울 전세값은 0.16% 상승했고요. 결국은 이것은 이제 벌써 이제 61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또 전세가 이재명 정부의 이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 이제 좀 더 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월세는 또 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월세화 현상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또 월세도 오르고 전세는 또 사라지고 이 같은 현상이 이제 비강남 지역에서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북구가 참 그동안 좀 집값이 좀 안 올랐던 곳이었는데 전세가 오르면서 이제 SK 북한산 시티 국민 편형이죠. 84제곱미터가 4억 8천만 원에 이제 전세 입자를 받았고요. 요게 이제 지난달인데 1월 달에는 4억 4,500만 원에서 두 달 만에 이제 한 3,500만 원 뛰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도 이제 0.26% 상승해서요. 중계동 학원가 있는 곳이죠.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인데요. 하나 꿈에 그린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4월 4일에 7억 원의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5억 4천만 원의 신규 계약이 체결됐던 곳인데 2개월 만에 1억 6천만 원 뛰었다. 그래서 전세가 지금 굉장히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도 이제 오르고 있고요. 송파, 뭐 관악, 마포, 구로, 금천 등 뭐 모두가 이제 전셋값이 오르고 있고요. 반면 이제 강남구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셋값도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주택자 세금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게 5월 9일 날 이제 그게 해제되면은 그때부터는 매물이 더 잠길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지금 뭐 비강남 지역은 계속 전세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비강남이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강남 먼저 오르고 비강남 지역이 따라 올랐다면 작년에 이제 강남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SNS 발표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강남권은 좀 주춤하고 이제 가격이 일부 내렸지만 비강남권은 계속 오르고 있다. 결국 그 15억 이하 부동산 주담대 대출은 6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최대한 이제 주담대를 땡겨서 그 비강남 지역 15억 이하 주택을 지금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서울 집은 팔지 않는다. 이것들이 이제 지금 좀 대세로 좀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지 못하면 지금 매매가 거의 안 돼서 집을 내놔도 사실은 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매수자들은 관망하고 있고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매도자들은 결국은 매도가 안 되니까 이제 증여로 지금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 상구 중심이 된 증여 열풍이 결국은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뭐 특히 종로, 성북, 구로 이런 비강남 지역에서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매수자는 뭐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결국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증여해야 된다. 집값이 저점이기 때문에 세금도 적다. 앞으로 집값이 상승해서 증여하면 세금만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증여의 중요한 핵심 그 지금 선택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두 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증여로 지금 빠르게 돌아서고 있고요. 그 집주인들은 이제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자녀들한테 등기로 지금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증여 건수는 어 지난 1월에 785건, 2월에 903건에서 지난달 3월에는 1380억 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1월에서 3월까지 2384건이 증여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증여가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쭉 가다가 지금 올해 어 1월, 2월, 3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예. 지금 이제 5월 9일 전까지 뭔가 집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증여로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증여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이제 종로구고 요것이 이제 1년 전에는 5건이었는데 지난달에는 31건으로 520%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성북구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44건으로 늘어나서 340% 넘게 폭증했다. 구로구도 13건에서 50건, 마포구도 22건에서 81건, 광진구도 18건에서 65건, 금천구 11건에서 36건, 각각 200% 이상씩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그동안의 증여는 강남권이 주로 이제 이런 증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강남을 넘어서서 비강남까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집주인들은 집을 팔고 싶지만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전월세를 주자니 굉장히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또 뭐 전세 입자의 경우는 이제 이사 비용도 뭐 3천만 원씩 뭐 5천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니까 결국 증여로 넘기자.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규제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서울자치구별 증여 건수도 보면 증가율이 종로구, 성북구, 구로구 막 요런 이제 비선호 지역들 그동안 요런 지역들도 증여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쨌든 서울이라면 지금은 누구든지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강남 뭐 마곡이라든가 이런 그 회사가 많은 지역들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어쨌든 그런 거리에 사는 것이 어쨌든 그 생활의 수준도 높아지고 워라밸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그 입지가 이제 부동산 거주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서울에는 입지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증여는 이제 부의 대멸림이어서 이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것은 부동산 규제의 역설이다.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까지 세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 증여하는 물건들이 결국은 전세로 갔을 것이고 월세로 갔을 것입니다. 지금 전세 물량이 뭐 30%, 40%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부동산 규제의 역설이다. 규제가 사실 무주택자들의 가슴은 시원하게 해주고 기분은 좋게 해주지만 결국 제일 힘든 사람들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 전세로 가고 싶지나 건세 물량이 없어서 월세로 밀려나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동산 규제, 뭐 대출 규제, 신용 대출도 규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은 결국은 돈이 빌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차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5조 원이나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차담보대출은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는 건데요. 결국은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캐피탈사 10%씩 뭐,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지금 차 담보로, 뭐, 얼마를 받겠습니까? 차 담보 대출이. 소액 몇백만 원 받는 거예요, 지금. 몇백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차까지 담보로 잡고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절박한 상황까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담보 대출이 2년 새 150% 증가했다. 아, 대출 옥죄니까 이제 최후의 보루가 이제 차 담보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다 보면 또 차 경매로 많이 차가 이제 뭐 매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참 암울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자동차가 이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30대, 40대들이 캐피탈 업체의 자동차 담보 대출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 2년 새 15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난해 말 차담보 대출 잔액은 2조 8,074억 원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전년 대비 46% 증가한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대비 2년 만에 2.5배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 정부가 대출 규제로 풍선효과를 차단하니까, 어, 은행이나 뭐 이런 좋은 그래도 이자가 저렴한 그 금융권에 대출이 막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P2P 금융 대출까지 또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가다 가다 결국은 차 대출까지 지금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정말 그 참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영향은 결국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차량 대출 연체자도 굉장히 늘어서 자동차 경매 물량도 급증했는데요. 전국 법원의 차량 경매는 9,327건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2년 대비로는 25.9% 증가했다. 예, 굉장합니다. 결국은 내가 돈이 없고 대출까지 맡기니까 차를 경매로 넘기는데 차 경매로 넘어가면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죠.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 담보 대출은 또 결국은 저신용자들, 돈 없는 서민들이 쓸 수밖에 없어서 연체 가능성이 또 크고요. 이 피해는 또 서민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규제를 무조건 이렇게 강하게 억누른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을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부동산 규제 정책, 대출 규제, 신규 물량 공급을 억제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자들을 때려잡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어떻게든지 버팁니다.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결국은 이것들을 전 월세로 전가하고 또 전월세가 아까 보셨듯이 폭등했죠. 그리고 이주택자 이상들은 집을 증여합니다. 그럼 결국은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죠. 서민들은 대출까지 막히죠. 결국은 자동차 대출로 밀려나죠. 또 신용대출 밀려나죠. 결국은 사채로 밀려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정부가 좀 너무 표만 생각해서 그런 정책을 펴지 말고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어쨌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매물이 나올 때가 여러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부동산을 돌아다니시고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공부도 하고 하시면서 내 집 마련에 골인하시고 이같이 어려운 굴레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